누구야? 앞으로도 제때제때 시간 맞춰 협박하라고 말하는 이 남자는 차기 대권주자의 외아들이며 온 국민이 신뢰하고 있는 대통령실 대변인 백사은입니다.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협박 전화. 그 협박 전화는 백사은의 아내인 수어 통역사인 홍희주가 몰래 하는 전화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요즘 자꾸 몇 분씩 늦던데 나 말고 다른 피해자 골랐냐고 덧붙여 말하면서 자기는 무서운 협박범만 못 빠지게 기다리는데 네가 어장을 치면 내가 열이 안 받겠냐고 물어보는 백사은의 말에 협박을 하고 있는 홍희주는 할 말을 잃어버렸죠. 그리고는 지금 뭐 입었냐고 물어보는 이 남자는 일단 벗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정체를 감추고 남편을 협박하는 아내와 아내 몰래 협박범과 바람을 피는 남편의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홍희주와 백사은은 쇼윈도 부부였죠. 이 둘은 백사은의 어머니이자 집안의 학자 집안 출신으로 한국대 교수인 심규진과 홍희주의 어머니이자 대형 언론사 청운일보 회장에게 불륜 상대였다가 재혼하고 끝내 본처가 된 가수 김연희가 만들어낸 정략 결혼의 피해자였습니다. 대대로 대통령만 빼고 다 해본 정치 명문가 백사은의 집안.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그들의 조부가 3번이나 낙선했던 대선을 이번에야말로 승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킹메이커가 되고 싶은 신문사와의 합작 결혼을 시도했던 청운일보 집안과 백사은 집안과의 합작이었죠. 백사은의 진짜 약혼녀인 의붓 언니이자 배다른 언니이자 청운일보 회장의 친딸 홍이나가 결혼식 하루 전날 사라지고 말았고 언니를 대신해서 김연희는 자신의 딸 홍희주를 어떠한 축하나 결혼 반지 없이 백사은과 서류상의 결혼을 시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류상에는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고 대선 기간 동안에 이혼할 수 없으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 시 신부는 신랑에게 위약금 20억을 지불한다. 홍희주는 언니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인질인 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홍희주는 실어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 또한 백사은의 집안에서는 동정할 수 있는 흠이 있다는 것이 정치인에게 아주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 결혼을 하고도 3년이 지난 상황.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계약 정략 결혼이었기에 남편인 백사은에게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지냈던 홍희주는 안 그래도 실어증이 있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실어증도 사실 처음에는 없었죠. 사실 청운일보의 홍 회장의 첩이었던 김연희가 본처가 된 뒤 자신의 어린 딸인 홍희주를 데리고 홍 회장 집에 들어왔고 얼마 뒤에 희주가 6살쯤 되던 때에 홍 회장의 친딸 홍이나와 막내 아들이 탄 차에 홍희주도 타고 있었지만 막내 아들은 죽고 홍이나는 귀를 다쳐서 장애가 생겼지만 홍희주만 멀쩡했습니다. 첩이었다가 본처가 된 홍희주의 친엄마인 김연희는 회장의 친자식들만 크게 다치고 자신이 데려온 딸만 멀쩡하면 회장님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면서 왜 너만 멀쩡하냐고 화를 내고 말았죠. 그렇게 해서 희주는 처음엔 말을 못하는 척 연기를 시켰던 희주의 친엄마였고 희주 엄마의 작전은 결과적으로 맞아 들어갔죠. 희주가 실어증인 척 연기를 했더니 회장은 희주를 안쓰럽게 여겼고 회장의 귀가 안 들리게 된 딸인 언니와도 한결 끈끈해졌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결국 진짜로 말이 안 나오게 되는 희주였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백사은의 집안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대선이 몇 달 안 남은 현재 상황이었죠. 백사은의 집안이 대선 준비가 한창이던 비가 오던 어느 날 홍희주는 방송 일을 마치고 자신의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는지 경로를 이탈했다는 음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차량의 와이퍼도 지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발진을 한 자동차는 대로변에 나무를 들이받고는 다행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한 순간이었죠. 그 순간 떠오르는 끔찍한 생각들. 이 모든 게 우연이라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습니다. 인공지능과 고기능 기술을 적용한
전기 자동차가 흔하다는 뉴스가 떠올랐죠. 자동차 해킹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자동차 해킹? 순간 가슴이 철렁거리면서 누가 한 짓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아버지와 충돌하는 정적, 아니면 청운일보와 천직 세력들,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 트럭이 홍의주의 차량에 돌진을 하고 있었죠. 죽을 뻔했던 절대 위기의 순간에 눈을 감고 소리를 지르던 홍의주는 단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야속하기 짝이 없는 백사원이었죠. 잠시 후 눈을 뜬 홍의주 앞에 트럭이 보이지가 않았고 놀라서 떨어뜨린 핸드폰을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찾고 있었죠. 그 순간 뒤에서 그녀의 입을 막는 손, 그리고 음산한 음성이 들립니다. 홍의주에게 운전을 계속하라고 시키고 자신은 백사원에게 전화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협박범은 백사원에게 그녀의 아내 홍의주를 인질로 협박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백사원에게 전화를 자신의 전화로 거는 협박범. 백사원은 전화를 받았고 협박범은 홍의주를 가둬뒀고 죽일 거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사원은 장난 전화는 안 받는다고 질색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사실 백사원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누군가 기자일을 그만두면서 백사원의 전화번호를 유출시켰고 그때부터 별의별 장난 전화는 물론 협박 전화까지 받곤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죠. 아내를 운운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번엔 아내를 운운했기 때문이었죠. 곧바로 아내 홍의주의 일정을 확인한 백사원은 오늘 장모님과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홍의주가 약속이 있었던 것을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알아냈고 자신의 어머니는 홍의주가 잘 들어갔다고 전했죠. 그리고 백사원은 방금 왔던 전화번호를 추적하게 지시를 했고 그 순간 정부 측에 급한 일이 생겨서 백사원은 나가보게 됩니다. 자리를 급하게 떠나야 했던 백사원, 그리고 백사원의 뒤로 백사원의 핸드폰으로 협박범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습니다. 백사원이 전화를 받지 않자 협박범은 화가 났습니다. 홍의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사원이 전화를 받든 안 받든 자기 때문에 협박범과 타협하지 않을 것을 말이죠. 그래서 협박범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협박범의 전화기로 백사원이 전화를 반대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기분이 더러워서 내 목소리나 한번 더 들어보려고 전화를 했다는 말을 하는 백사원이었죠. 사실 협박범의 핸드폰은 자동음성 변조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치 추적도 불가능한 핸드폰이었습니다. 곧바로 붙잡혀 있는 아내 홍의주의 몸값을 흥정하기 시작했죠. 얼마부터 시작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던 협박범에게 백사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긴 말 안 할 테니 법정에서 보자고 말이죠. 덧붙여 몸값은 없다면서 시체가 나오면 말하라면서 전화기를 끊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전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홍의주는 말문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전화 걸라고 화가 난 표정으로 협박범에게 말하는 홍의주는 자신의 몸값으로 20억을 요구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정합니다. 자신은 백사원의 약점이 아니며 인지를 잘못 골랐다면서 홍의주 몸값 말고 그 사람 이름값으로 20억을 요구하라고 말이죠. 백사원이란 사람은 그 사람의 명성과 평판을 인질로 삼아야 한다고 협박범에게 조언을 하면서 말이죠. 그 잘난 얼굴에 목칠을 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홍의주였습니다. 협박범은 오히려 되묻습니다. 백사원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무슨 수로 그 잘난 얼굴에 목칠을 하냐고 말이죠. 홍의주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고 비장하게 말을 합니다. 지난 5년간 한 번의 잡음 없이 청와대의 얼굴을 하고 있는 남편인 백사원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을 털어버릴 기회라고 생각하는 홍의주는 협박범의 전화기가 자동음성 변조가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한 사발의 욕을 백사원에게 해버립니다. 온 국민에게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끊지 말라면서 말이죠. 홍의주는 백사원의 사생활을 낱낱이 폭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사원은 법정에서 보자고 말하고는 이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꺼져 있는 백사원의 전화기였죠. 자신이 납치가 되었는데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던 백사원의 말들이 떠올라서 계속해서 홍희주는 분노를 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홍희주는 자동차의 엑셀을 강하게 밟았고 자동차는 한강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흘러나오는 라디오 방송에선 피랍 사건에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백사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죠. 자신의 아내는 납치가 되든 말든 상관없는 백사원의 목소리를 듣고 사고 난 차에서 깨어난 홍희주는 납치범을 찾았지만 납치범은 이미 도망간 상황이었고 납치범은 음성 변조가 되는 핸드폰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간 상황이었죠. 그 핸드폰을 쥐어들고 홍희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를 이혼시켜야겠다고 말이죠.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 드라마는 MBC에서 방영을 시작합니다. 협박범과 밀당을 하는 백사원 역엔 유연석이 이혼하기 위해서 남편을 협박하는 홍희주 역엔 최수빈이 나오는데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인기리에 연재 중인 소설과 웹툰을 기반으로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 최수빈과 유연석의 조합이라니 벌써부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